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한용운 선생님의 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새통은 책을 읽기 전에 들어보자라고 하는 컨셉이고, 그럼 책을 우리는 다루는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문사철해서 문학, 그다음에 역사, 철학, 이것은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경제를 넣어서 문사철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분류의 책들을 만나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인문학 하는 거죠? 인간이 그 이성 중심, 그러니까 물질 만능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결과적으로 피폐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행복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인간이 원래 타고난 무늬,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 인문학 원래의 타고난 무늬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 인간이 타고난 어떤 그 무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부르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사랑하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이 시집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오늘 이 책은, 이 시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칫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대상, 이것이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사실 신분으로 보면 이제 스님이시죠. 그러니까 스님이 뭐 저래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시키면 아주 곤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 시집을 오늘 같이 읽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만나게 되면 부분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신분이 일단 승려이시고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사상가이면서 독립운동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소 조금 이 배반적이지 않나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승려예요. 굉장히 배반적이죠. 모순된 위치에 있다. 물론 스님이라고 사랑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조국이기도 하고 또는 신앙인이니까 종교의 어떤 그 누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1879년생이시고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나셨고, 이름은 정옥인데 아명인 유천으로 불렸다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용운이라는 법명을 얻어서 한용운 선생님으로 불려지고 계신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14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전정숙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아들 보국을 낳았는데 임신 중일 때 출가를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장가 보내면 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출가한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출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는 왜 중이 되었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그의 부친의 죽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부친은 종오품 도사를 지내다가 이승우의 참모관이 되어서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던 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린 그에게 매우 충격이었을 것이고 삶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고, 청일전쟁과 외세의 개입으로
행동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게 되었음을 느끼고 무작정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1896년부터 고향을 떠나 이런저런 이제 절을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아버지가 비록 그 진압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누구를 원망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고 그런 중에 이제 청일이 개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05년 백담사 그 이름도 유명한 백담사 한 번씩 다녀오셨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잠시 가 계셨던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던 그 백담사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백담사 뒤쪽에 있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등장한 어떤 여인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생활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남기시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시고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는 연세가 66세 정도 되셨다. 중간에 일본에 의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수감돼 있는 수감자로서의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